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요한 대표입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 시장 자체가 작년 한 9월,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상당히 좋은 여건 속에서 태양광 시장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S&P가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드디어 REC가 4만 원대 장벽을 무너뜨리고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 한 3개월 정도가 REC 가격이 39,000 얼마? 여기서 계속 머물렀었는데요. 올해 들어가지고 드디어 4만 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분명히 태양광은 상승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희도 분양을 2주 전에 한번 분양 공고를 올렸는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다 분양이 된 걸 봐보면 분명히 상승세에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태양광은 할 수만 있다면 태양광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어떻게 봐보면 방증이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드디어 시작된 태양광 게임. 이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요. 그 공급 의무 비율 관련해가지고 21년도까지 해가지고 10%였는데 25%까지 올리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예전부터 한 3번 정도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몸소 실천에 안 와가지고 아마 관련해가지고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예전 영상을 한번 돌려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수없이 자세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가지고 한 번 더 리바이벌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또 찍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공급 의무 비율이 올라갔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생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가지고 26년까지 법정 상한이 25%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보면 신재생 에너지법 관련해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해가지고 10%, 9.5%, 10%였던 거를 10%까지죠. 10%였던 거를 2026년까지 해가지고 25%까지 공급 의무 비율을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입법 예고로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이게 아예 그냥 확정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RPS 제도에서 공급 의무 비율이란 발전 사업주의 수익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의무 비율 자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발전 사업주 입장에서는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근데 우리가 RPS 같은 경우에는요, 2012년 2%로 시작을 해가지고 2021년까지 해서 10%까지 올리는 게 첫 번째였고, 갑자기 20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6년까지 생각을 해보면 한 5년 정도에 15%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수치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 한 10년 동안 올리는 게 10%였는데 지금 한 5년 동안 15%를 올려야 되니까 얼마나 급격하게 올라갈 것인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2012년, 그러니까 RPS 제도가 시작된 지가 2012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2년 이전에 뭐였냐? FIT 제도라고 발전 차액 제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발전 단가,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금액이 S&P 관련해가지고 한 200원 정도 됐다라고 하면 한 600원 얹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한 800원에 파는. 근데 그때는 태양광 발전소들이 뭐 100kg 짓는데 한 8억 들어가고 9억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RPS 제도라는 게. 그래서 2022년에는 14.5%가 되는 거고요. 2024년에는 17%가 되는 거고, 2025년에 20.5%, 2026년에는 25%까지 상향 조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까지 10%까지 올렸는데 2022년도에는 14.5%로 올려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를 올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약 10.5%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5년 안에. 그럼 10.5%를 올린다는 게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21년도까지 올린 거에 거의 2배 이상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보면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태양광 깔아져 있는 거에 약 2.5배 정도는 깔아줘야 요 수치를 맞출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함정이 있는 게 뭐 이제부터는 뭐 수소 에너지가 약간은 활성화를 띌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하튼 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REC 구매 증가율 약 33%라고 얘기를 합니다. 33%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3%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얘기를 NH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제가 기사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33%, 그 정도 수준인 건데, 요즘에 그 REC 관련해가지고 공급 의무 발전사 애들이 REC를 매입을 하는 거를 가중치를 포함을 시켜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뭐 28%인가 30%인가 이게 허수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뉴스 기사를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거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그 부분을 빼더라도 약 33%를 더 REC를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봐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고, 신규 발전소는 없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급 의무 비율은 높아져만 가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REC 가격은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규 발전소가 없다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광 관련해 갖고 임야에다가도 태양광을 할 수가 있었고, 뭐 전답은 당연히 태양광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건축물 위에다가 태양광을 할 수가 있었다 보니까 신규 매물들이 엄청나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2018년도에 임야 가중치 제한을 두면서 조금은 뭐 조례들도 엄청나게 강화되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태양광이 약간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환경 파괴를 하고 있다, 산림을 훼손을 한다, 뭐 그러다 보니까 임야는 절대 못하게끔 막아놓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발전소가 당연히 허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신규 발전소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는 뭐 이전 정부가 됐든 아니면 현 정부의 뭐 초창기가 됐든, 그때 허가를 내놓고 선로가 이제 나와가지고, 아니면 이 허가가 지금 나와가지고 한 2, 3년 끌고 뭐 해가지고 뭐 법정 가가지고 으쌰으쌰 해갖고 막 싸우고 뭐 그래가지고 뭐 이쪽에서 운 좋게 이겨가지고 허가가 나온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예전처럼 막 엄청난 규모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 뭐 에너지 관리공단이라든가 산자부에서 공청회를 열었을 때, 야, 신규 발전소가 너무 없어, 왜 없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조례도 엄청나게 빡세고, 조례를 뭐 이렇게 허들 넘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고요. 그 다음에 선로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신규 발전소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다고 해서 뭐 물류창고나 뭐 이런 데다 태양광 올리는 게 이런 예전에 신규 발전소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때 감당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급 의무 비율이 벌써 한 33%까지 막 올려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전년 대비 33%까지 올려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까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압박감은 심한 게 사실이죠. REC 가격이 오르면요, 한전에서 부담을 합니다. 당연히 부담감이 있겠죠. S&P 상승을 합니다.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에너지 발전사 6개 발전사, 한국수력원자력, 뭐 동서발전, 뭐 이런 남부발전 뭐 이런 애들이 있죠. 거기에서 REC를 구매를 해주는 거는 거기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걔네들한테 구매를 해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가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 2조 얼마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4조 얼마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REC를 사야 되다 보니까 한전에서 당연히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기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인데 S&P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라는 거는 자명한 일인 거고, 특히나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할 때 에너지 발전사들한테 너네들은 뭐 부담감이 없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저희는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S&P 상승은 당연한 거고요, 발전사업주들은 쌍방으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태양광 조례 변경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 거리 제한 요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선거 전이다 보니까 3월 9일 날인가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 며칠 날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올해 상반기 때 좀 이야기가 나오고 하반기 때 뭐 입법 예고 나오고 뭐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대규모 사업 가속도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암암리 알게 모르게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벌써 2년 전, 3년 전에 준비를 해왔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드디어 허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선로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속속들이 좀 등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 분양 말고요. 소규모 사업들이 재추진이 될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땅이 있으신 분들이 아이고 내 땅에다가도 태양광 하고 싶은데 조례 때문에 안 됐어. 근데 그 땅들을 내가 이번에는 요게 이제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토지 매각, 매입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전 선로망을 개선 작업을 하겠다라고 한전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뭐 1조 몇천억인가 투자한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태양광을 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한테 뭐 송배전망을 뭐 열어두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하는 일이 상당히 느리다 보니까 그게 언제 뭐 이렇게 진행이 되겠다 저렇게 진행이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가지고 송배전망을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태양광 게임, 그 전보다 훨씬 더 나은 혜택, 그리고 버티고 있었던 시공사도, 기다리고 있었던 예비 사업주들도 이제는 다시 태양광에 대해 생각해 볼 시기이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현물시장 가격이나 장기입찰 가격도 분명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현물시장 가격이 폭등을 함에 따라서 태양광 게임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태양광 신드롬이라고 불렸던 2015년, 16년, 17년 요 정도 시기에, 그러니까 REC 가격이 막 그때 막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 정도 했었으니까요. 여하튼 요 시기가 분명히 다시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보다 훨씬 더 나은 혜택이 있죠. 왜? 지금 현재는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가야 할 길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는 제도적으로 상당히 개선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태양광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버티고 있었던 시공사도 2018년도 임야 가중치 제한 뒀을 때 거의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꾸역꾸역 버티고 있었던 시공사들이 있죠. 그래서 그 버티고 있었던 시공사들도, 기다리고 있었던 예비 사업주들도 아이고 태양광 이제 수익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을 했던 그 예비 사업주들도 이제는 다시 태양광에 대해 생각을 해볼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상당히 날씨가 춥다고들 합니다. 갑자기 뭐 이 주제에서 갑자기 날씨가 넘어와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여하튼 이 영상을 찍고 또 다음 영상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을 찍으려고 벌써 마무리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여하튼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상당히 날씨가 춥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걱정입니다. 관련해가지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조금은 건강을 챙기시는 그런 한 주, 두 주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2월 지나고 3월 되면 좀 또 날씨가 이제 봄이기 때문에요. 또 발전량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때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서 관련해가지고 그때를 또 기다리는, 봄날을 기다리는 그런 한 주, 두 주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저희 직원 시켜가지고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사업 부지들을 개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조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뭐 태양광은 여러 가지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하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